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다룰까? 유능한 리더는 어떻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걸까?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보통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뭐 동창회, 동문회 아니면 뭐 그냥 뭐 동호회도 좋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삼삼오오 다 모이잖아요. 어디에서건. 그러면 반드시 리더가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뭐 리더라고 딱 이름을 붙여놔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내 오른팔이야. 저 친구는 내 왼팔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의형제 같지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막 다들 좋아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또 신뢰를 받고 그렇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들은 사실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들어 두는데요. 그 비결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능한 리더의 말하기예요. 여러분. 말하기. 유능한 리더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일단 그들의 말하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실 유능한 리더의 말하기만 해도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유능한 리더의 말하기 딱 1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고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게 유능한 리더의 말하기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왜 요즘은 특히 더 그런데요. 그 후배들이나 그런 부하 직원 보고도 어떤 그런 조언이나 어떤 이게 칭찬이나 칭찬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막 지적하는 거, 충고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죠. 회사에서도 더 그런 거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그리고 다들 개인주의이고 그리고 이제 다면평가라고 해서 아랫사람도 이제 윗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싫은 얘기하고 지적해서 사이가 나빠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리더들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고라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직무에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내 후배들의 어떤 문제는 이렇게 지적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를 만약에 기피한다고 하면 그건 철저하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솔직하게 말하기, 정직하게 말하는 거고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굉장히 스트레이트야. 나는 그냥 뒤끝은 없어. 막 얘기는 하지만 이걸 무슨 자랑이라고. 뒤끝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 사람한테 퍼붓고 나 뒤끝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가 하면 그 사람한테 막 그냥 거침없이 독설을 날려가지고 상처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어떤 판단, 선배로서의 판단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응 방안 또 함께 얘기해주는 게 이게 정직하게 얘기해주는 거,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상처 입지 않아요, 상대가.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은 굉장히 솔직하셔. 그래서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상처 입었으니까. 그거는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솔직하게 한 얘기 아니라 그냥 나쁘게 얘기한 거니까 피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합리화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은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을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이제 김대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일을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게 대충 어떤 의무사항만 미니멈만 정말 아주 그렇게 하는 그런 김대리한테 그냥 말하는 거 저래 갖고 나한테 이 사람이 그냥 서운해하면 나만 손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 안 해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불러다가 얘기하는데 팩트에 근거한 자신의 판단을 먼저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나의 기대를 얘기해주는 거. 이게 이제 말하기 후배 직원들한테 말한 딱
두 단계입니다.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나의 판단. 네가 지금 일을 이렇게 정말 소량, 최소한의 일만 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급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이 예상된다. 이건 팩트예요. 내가 이제 이 회사의 선배로서 보니 그렇게 하면 너 진급하는 굉장히 어려워.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대.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최소한의 일만 실적만을 내던 네가 지금 한 70밖에 안 냈으니까 이거를 100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나의 기대치는 그거다. 100으로 올려라. 100으로 올려야지만 실제로 팀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제 이미지 메이킹에도 일단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진급하는 데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상처받을 김대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나는 원래 솔직해 이러면서 그걸 지금 일이라고 하냐, 너 그 대학 나온 거 맞냐, 너 딴 정신이 나가서 지금 이직하려고 어디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실에 근거한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리더들은 이렇게 항상 공식처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PPT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준비해라 그랬는데 데드라인 못 맞춘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아직 조금만 더, 뭐 조금만 더. 근데 뭐 그걸 죽어라고 했는데도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원래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불렀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김대리, 당신이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지금 팀 전체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나의 판단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 팀 전체의 성과가 피해를 봐서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나의 기대. 나는 이 데드라인 항상 지켜가지고 딴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네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그럼 상처 입겠어요? 상처 안 입는다고요. 그래서 판단과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 그다음 나의 기대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같이 얘기해주는 방법. 이 방법을 쓰시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죽여 살려 그렇게 하는 진짜 팀에 네가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둥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감정적이고 막 일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남발하는 리더는 절대로 유능한 리더, 사람을 곁에다 키우는 리더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일단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버릇.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막 뒷북치는 리더가 아니고 스마트하게 미리 체크하는 업무를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스마트하게 미리 체크하는 그런 리더가 유능한 리더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정이 있어요. 이제 손님이 오셔서 이제 외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뭐 어디를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도 하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이제 전체 그 스케줄을 담당한 김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리더예요. 그러면 김대리가 못 믿었잖아요. 그러면 자, 김대리를 불러서 이제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단 일정인데 체크리스트를 갖고 와봐. 해서 이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 빠진 거 없는지 다 챙겨봐 주고 자, 그럼 이거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미팅까지 한 일주일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해. 그래서 이제 봐주는 거죠. 업데이트 되는 거를. 그렇게 해야지 지금 뭔가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되고 미리미리 체크해 줌으로 해서 이제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호텔이 뭐 빵꾸 났다. 아니면 또 뭐 무슨 그 미팅 시간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동선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막 뒷북을 치면서 리더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일일이 체크한 거 맞냐. 지금 그것도 못해갖고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래갖고 진급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나중에 뒤에 비난하는 거. 부하 직원을 비난하는 거. 미리 체크해주지 않고. 그건 정말 자기 얼굴에 자기가 정말 진짜 침 뱉는 그런 전형적인 일인데 사실 그거를 굉장히 부끄러운 줄 모르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쳐서 막 주변 다 듣게. 결국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건데 그거를 갖다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미리 내가 체크를 해서 저 친구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미리 이제 해주자. 어떤 그런 게 늘 습관이 돼 있는 리더들이 일이 이렇게 펑크가 나는 일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유능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체크를 해주는 선배가 고마운 거예요. 그 이제 팀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팀장님한테 이거 지금 계속 체크리스트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신뢰감이 가는 거죠. 계속 의논하면서. 그런 방법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사장님이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미팅하는 거를 주관하게 된 김대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대리한테 그 일을 시키면서 리더가, 팀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뭐 그렇게 준비 잘해봐. 젊은 사람 마인드로 하면 잘해봐. 이러고 나서 그냥 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걸 갖고 또 막 죽여 살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욕하고 막 이러는 리더는 정말 진짜 한심한 리더고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김대리가 지금 사장님하고 신입사원들하고 이제 같이 어떤 이렇게 회합하는 그런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놓칠 만한 게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나는 사장님하고 더 오래 있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럼 김대리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시끄러운 환경 싫어하신다. 식당을 정할 때 막 애들 그 신입들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음악 시끄럽고 이런 데는 싫어하실 테니까 그런 데는 제외해. 그리고 사장님이 워낙 성격이 급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이 3시에 도착하신다 그러면 2시 반에 도착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직원들을 한 2시쯤 데려다 놔.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미리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유능한 리더고 그런 리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김대리가, 그래요? 저도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레스토랑, 펍, 이런 데 예약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한 30분 전에만 직원들 다 세팅하려고 했는데, 1시간 전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팀장이 얼마나 신뢰가 가고 의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일단 리더라고 하면 일 터진 다음에 야단치는 리더가 아니라 미리 체크해서 방지하고 그 후배가 더 일을 잘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리더가 유능한 리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 일을 오다할 때 어떤 일을 이제 주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그걸 할 때 그 일의 의미, 그 일의 목표,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파트너.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김대리가 해야 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김대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야. 라는 범위. 아니 막 너무 오버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일을 시킬 때. 그래야 이제 이 친구가 막 시간 낭비를 하거나 뭔가 일을 막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한테까지 보고하는 거야. 이 리포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굉장히 간결하게 딱 정말 3분 안에 결론까지 딱 나오는 그 요약된 요약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는 나중에 만드는 이런 방법을 해. 사장님 바쁘시니까. 라고 얘기를 사장님한테까지 가서 보고하는 거야? 아니면 이건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야. 그러면 뭐 그렇게 막 아주 축약해서 써머리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이제 뭐 근거나 이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도 우리가 회의하는 용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뭔가 이렇게 일의 목표, 범위, 의도 이런 거를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안 주고 뭐 어디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리포트 써봐. 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잘할 수 있긴 뭘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런 리더들 꽤 있어요. 그리고 잘해 막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런 범위들을 다 정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막 뭐 잘할 수 있지? 이래놓고 나중에 와갖고 체크하면서 말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막 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뭘 모르는지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몰라 라고 하는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입도 딱 없다 쓰니 막 이렇게 막말하고 막 이러는 리더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완전 댓글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댓글 막 울분에 차서 붙여주시는 구독자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일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프로젝트, 자, 이런 목표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시켰는데, 그 김대리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자, 내가 시킨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 라든지 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윗사람이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부하 직원들이 어떤 실무 일하는 법 우리 다음 편에 영상 올릴 건데요. 거기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상사가 설사 이제 이런 걸 해 라고 해서 시키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도 상사가 물론 이거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지만 안 시켜주면 내가 직접 A는 B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A-는 B-로 이렇게 만들란 말씀이시죠? 를 상사한테 확인하는 거. 그게 유능한 부하 직원입니다. 이 부하 직원에 관련된 실무 영역은 다음번에 업로드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유능한 리더들은요, 부하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페어한 상황을 만들어줘요. 공정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실 권한은 하나도 안 주면서 책임만 뒷다 지라고 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혼자 결정할 수 없게 콩나라 팥나라 여기 팥 심어라 콩 심어라 다 해놓고 결국에 책임은 그 담당자 누구야? 그러면 저 담당자 김대리인데요. 아직 경력이 미천해서 이제 이런 실수를 했네요. 정말 저 친구가 왜 저러는지 이런 리더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이렇게 뒤통수한테 딱 때려주고 싶은 리더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에서 쏙 빠져나가고 다 참견해 놓고 아무것도 그 담당자한테 결정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책임 아니야 네가 했잖아 라고 하는 거는 제일 그 무능한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권한을 줄 수 있는 한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주고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거다. 항상 리더는 내가 당신한테 일을 시킨 거는 내가 체크하고 나와 공동 책임이야. 아니면 내 책임이야. 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든지. 이렇게 내 책임이든지 공동 책임이든지 이래야지 그냥 당신 책임이야. 라는 거는 그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 버릇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런 경우들 있죠. 경력사원이 들어왔어요. 경력사원이. 그런데 경력사원한테 나는 이제 팀장이고 경력사원이 김과장이에요. 김과장한테 이제 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경력사원으로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 밑에 있는 김대리, 정대리, 이대리가 묘하게 텃세를 하느라고 김과장한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두는 리더들이 있어요. 혼자 해봐.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잘해서 스카웃돼서 왔다고 하니까 그래 잘난 네가 그냥 해봐라.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 정말 유능한 리더가 되기는 아예 싹수가 노란 리더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예 공식적으로 김대리, 정대리, 이대리를 불러다 놓고 지금 이제 김 과장이 새로 와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거니까 김대리, 자 당신이 이런 부분 서포트하고 정대리 당신이 이런 부분 서포트하고 이렇게 서포트해갖고 김 과장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딱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 과장 새로 어차피 나랑 같이 일할 건데 나의 후배 직원으로 들어온 건데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리더가 결국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리더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의 기술에 능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의 기술도 나중에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건요. 부하 직원들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를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거예요. 자, 김대리! 또 김대리! 일하고 있는데 이거 해. 그래갖고 이거 하고 있는데 또 불러갖고 저거 해. 이렇게 부르고 이건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집중,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부하 직원의 어떤 시간 관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리더가. 그러고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량 자체를 지금 오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거를 월요일까지 해 라고 하면서 주말에도 나와서 꼴딱 일해야 되는 분량의 업무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무를 사실 굉장히 시급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면 이제 그 일을 받는 김대리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월요일 아침까지 해서 보고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업무량을 자기가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후배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면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업무를 나눠주는 어떤 그런 것도 유능한 리더의 굉장히 센스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펌을 지금 시급하게 받아야 되는데 계속 자리를 비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리더일수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몇 시까지 자리를 비울 거야. 근데 오늘 자 김대리 내가 중간 체크해 줘야 되는 거 있지? 자 정대리 내가 컨펌해 줘야 되는 거 있지? 박대리 내가 뭐 해줘야 되는 거 있지? 내가 지금 오후 4시까지 자리를 비울 거기 때문에 그 컨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문자로 해. 전화를 해.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문자로 해. 회의 중일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그들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미리 이 직원, 이 리더가 시험 관리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 그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지난번에 어떤 그 독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늘 자리에 없대요. 리더가 팀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도 거기에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은 부하 직원들이 컨펌 받을 수 있게끔 그 본인의 시간 관리를 본인 스스로 하는 게 굉장히 유능한 리더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유능한 리더의 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하지 않아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사장이 아니 이제 리더 보고 얘기한 거예요. 김대리는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일정 관리를 그렇게 헐떡대면서 못하는 거야? 화를 내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리더가 김대리를 불러서 야 김대리 사장님이 너 일정 관리 왜 이렇게 못하냐고 화 엄청 내시더라.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김대리 사장님은 이렇게 일정 관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미리미리 잘 챙기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일정 관리나 이런 거 잘 하면 사장님한테 참 이렇게 눈에 들 거야. 한번 해봐 잘. 이렇게 이게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건데 한쪽 굉장히 기분 나쁘게 시키는 거 한쪽 굉장히 기분이 그래 나 이렇게 일정 관리 잘하면 사장님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 좋게 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장님이 김대리를 직접 불러다가 너 일정 관리 못해서 나 굉장히 너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실 거 아닌데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후배 직원을 다루는 어떤 어법, 센스 이런 거를 유능한 리더들은 잘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회사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탕비실 같은 거는 왜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만 따로 해주시는 이제 그 분들이 계시지만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직원들이 뭐 신입사원들 어린 친구들이 사실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들은. 그런데 그런 거 시킬 때도 순번 이런 거 시킬 때도 이제 그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이거 그지 개판이라고 말이야. 어저께 전무님이 보시고 막 혀를 차시더라. 혀를 차시고 어떻게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걸 게을러갖고 탕비실 입고를 해놓냐고 그러시는데 어떡할래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정직한 거 아니고 솔직한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는 리더들이 또 센스를 발휘해야 되죠. 전무님이 여자분이시니까 탕비실을 굉장히 눈여겨보신다.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부터가 업무의 마음가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직원들 셋이 돌아가면서 탕비실 정리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부터 더 이 업무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돼. 그 부분을. 전무님이 내가 보기에는 이틀에 한 번은 탕비실 이렇게 안 가시는 척하면서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 같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리더가 센스 있는 말하기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일에 다 솔직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자,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또 하나의 센스. 자 직원이 보고서 가지고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발로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솔직한 거 아니고요. 그거 상처 주는 거고요. 긍정적인 거, 잘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정리가 이렇게 잘 됐다. 정말 잘 됐는데, 이거 색깔만 이거 좀 한 3가지 정도로 바꾸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하면 신경이 분산되니까. 그것만 하면 뭐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보자마자, 야, 진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발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거죠. 똑같은 내용을 수정을 시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의 없게 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지게 말씀을 하실지라도 일단 한두 번은 그렇게 긍정적인, 그렇게 해서 말을 들어야지만 사실 기본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긍정적인 부터 부각해서 말씀하시는 말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능한 리더의 내 사람 만드는 비결 5가지. 유능한 리더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시고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함께 한 식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